안녕하세요. 사연 듣다 시청자님. 저는 사연을 전해드릴 사연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죽은 줄 알았던 남편 백만장자 회장으로 돌아오다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갑작스러운 사고로 잃고 시어머니에게 쫓겨나 고단한 삶을 살던 한 여성과 그녀의 어린 딸. 그런데 5년 후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이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사연 함께 들어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윤지영은 머리를 빗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서울 변두리 아파트 단지. 오늘따라 하늘이 맑았습니다. 정민우가 출장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서 있었죠. 남편이 38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0년 전부터 서로의 곁을 지켜왔고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서류 다 챙겼어? 이번엔 꼭 계약 성사시켜야 한다며 윤지영이 물으며 정민우의 넥타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응, 이번 주말 지나면 곧 돌아올게. 아린이 유치원 발표에는 꼭 영상 찍어둬. 정민우는 아내의 이마에 입맞춤을 남기고 닫힌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너머에선 6살 아린이가 아직 곤히 자고 있었죠. 아이 얼굴 한번 보고 가고 싶었지만 깨울 수 없었습니다. 정민우는 출장이 잦은 중소기업 영업직이었고 가족을 위해 늘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정직하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죠. 다녀오세요. 윤지영은 창가에서 남편이 택시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이 마지막이 될 줄은 누구도 몰랐죠. 3시간 후 윤지영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부산행 고속도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민우가 탄 택시는 폭우 속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택시는 완전히 전소되었고 운전사는 사망했으나 정민우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신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실종 상태로 처리됩니다. 경찰의 말에 윤지영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 홍말수는 아들의 실종 소식을 듣자마자 장례 절차를 서둘렀습니다. 아들의 사망 증명서를 발급받고 정민우 명의의 모든 재산과 보험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전했죠. 본래부터 며느리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홍말수는 이 기회를 통해 윤지영을 가문에서 완전히 몰아내려 했습니다. 이제 네가 뭘 바라는지 모르겠구나. 우리 민우는 이미 세상을 떠났어. 너는 불길한 여자야. 민우가 너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홍말순의 차가운 말에 윤지영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님, 제발 아린이만큼은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홍말순에게 윤지영의 간청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녀 아린마저 보육원에 보내려 했죠. 홍말순에게 아린은 죽은 아들의 흔적이자 불편한 존재였으니까요. 윤지영이 이 집에서 자취를 감추면 마치 아들의 불행한 결혼도 없었던 일처럼 지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윤지영은 폭설이 내리던 밤 잠든 아린을 품에 안고 시댁을 떠났습니다. 한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 그 안에는 정민우의 사진과 아린의 옷까지, 그리고 남은 현금 25만 원이 전부였죠. 한방눈이 내리는 밤거리에서 윤지영은 아린을 더 단단히 안았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험난할지 알 수 없었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린을 지키겠다는 결심이었죠. 이렇게 윤지영과 아린 두 모녀의 힘겨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윤지영의 반지하 방 천장에서는 물이 새었습니다. 4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아린에게는 이곳이 온 세상이었죠. 아린은 어린 나이에도 엄마의 힘든 상황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윤지영은 편의점 야간 알바와 식당 오전 알바를 뛰며 하루에 5시간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린을 학교에 보내고 가끔은 작은 선물도 사줄 만큼 열심히 살았죠. 엄마, 아빠는 언제 돌아와? 아린의 순수한 질문에 윤지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도 말이죠. 아빠는 먼 곳에 있어. 하지만 우리를 늘 보고 계실 거야. 밤마다 윤지영은 베개를 적셨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딸에게 온전한 가정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더 괴로웠죠. 그래도 아린이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린의 웃는 얼굴은 윤지영의 유일한 위안이었죠. 시간은 흘러 아린은 10살이 되었습니다. 매년 아빠의 생일이면 아린은 그림 일기를 그렸죠. 파란 줄무늬 셔츠를 입은 아빠, 종이접기로 만든 꽃, 세 가족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자선단체에서 주최하는 잃어버린 가족에게 전시회에 보냈죠. 아린은 아빠를 직접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와 사진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한편 홍말수는 아들의 보험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 사진이 넘쳐났고 지인들에게는 불쌍한 내 아들을 내세워 동정을 샀죠. 정민우의 여동생 정다혜도 어머니의 행동에 동조했습니다. 다혜는 지영을 재물운이 없는 여자라고 험담하곤 했죠. 홍말순과 다혜는 가끔 윤지영과 아린의 근황을 몰래 살폈습니다. 혹시라도 정민우가 돌아와 그들의 호화로운 생활이 무너질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엄마, 우리도 할머니처럼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어느 날 아린의 물음에 윤지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해서 아린이에게 좋은 것 많이 해줄게. 윤지영은 이발소 보조일까지 하며 아린의 학원비를 마련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아린이 웃는 모습을 볼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죠. 그렇게 버티는 동안 윤지영은 모르는 사이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홍말수는 정민우의 죽음이 공식화되지 않아 불안했기 때문이죠. 법적으로는 정민우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실종 상태였으니까요. 윤지영은 가끔 옛 친구들과 연락하며 위안을 얻었습니다. 대학 시절 친구 한 명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며 윤지영의 상황에 대해 조언해 주었죠. 실종자 선고는 5년이 지나야 가능해. 그때가 되면 정식으로 유산 분배 청구가 가능할 거야. 하지만 윤지영에게는 그런 것보다 아린의 행복이 더 중요했습니다. 5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윤지영이 준 상처는 깊었지만 아린이라는 햇살이 있었기에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은 가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죠. 미국 뉴욕 마천루가 빽빽하게 늘어선 맨해튼의 심장부에 JH그룹 본사가 있었습니다. 최상층 회장실에서 한 남자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잭슨 정, 한국계 미국인 억만장자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본명은 정민우였죠. 그는 이제 38살의 당당한 기업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깔끔한 수트에 단단한 체격, 자신감 넘치는 눈빛을 지닌 남자로 성장했죠. 회장님, 아시아 시장 확장을 위한 서류 준비됐습니다. 비서의 말에 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전 그는 한국에서의 모든 기억을 잃은 채 미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그를 구한 건 잭슨 부부였죠. 자식 없이 살아온 노부부는 정민우를 아들처럼 돌봤고 결국 입양했습니다. 잭슨 부부는 미국의 거대 기업 JH그룹의 소유주였고 정민우는 그들의 후계자가 되었죠. 자네는 특별해. 우리가 널 살려낸 건 운명이야. 잭슨 회장의 말에 정민우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 가슴 한편에는 늘 무언가 허전함이 있었죠. 정민우는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그리고 어린아이의 웃음소리였죠. 하지만 꿈에서 깨면 모든 것이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정민우는 JH그룹의 후계자로서 탁월한 경영 감각을 보였습니다. 주주들의 신뢰를 얻었고 잭슨 부부의 은퇴 후 회장직을 물려받았죠. 하지만 성공과 부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었죠. 이번 자선 전시회에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사 이미지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홍보팀장의 제안에 정민우는 별 관심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잃어버린 가족에게라는 주제의 자선 전시회장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민우는 이방인 같은 기분이었죠. 샴페인을 손에 든 채 그는 전시된 작품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대부분 입양아들이나 헤어진 가족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그림과 글이었죠. 이쪽으로 오세요, 회장님. 아이들의 그림이 전시된 곳입니다. 행사 진행자의 안내를 받아 정민우는 전시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그림 중에서 한 작품이 정민우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파란 줄무늬 셔츠를 입은 남자, 종이로 접은 꽃, 그리고 웃고 있는 세 가족. 그림 아래에는 윤아린이라는 이름과 아빠에게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정민우는 그림 앞에 멈춰섰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순간 정민우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파란 줄무늬 셔츠, 종이꽃, 그리고 이름.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죠. 괜찮으세요? 회장님 옆에 있던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민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기억의 파편들이 쏟아지고 있었으니까요. 비가 내리던 아침 출장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서 있던 자신, 넥타이를 고쳐주던 여자의 미소, 그리고 닫힌 방문 너머 자고 있던 아이, 지영, 아린. 정민우의 입에서 두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기억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 사랑했던 가족, 그리고 잃어버린 5년의 시간까지 모든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정민우는 호텔 스위트룸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밤새도록 검색을 이어갔죠. 윤지영, 윤아린, 그리고 정민우 실종. 모든 기사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의 사망 처리 과정, 보험금 청구 내역, 그리고 가족의 행방까지. 검색 결과에 따르면 윤지영은 시댁에서 쫓겨난 후 알 수 없는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신문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말순과 정다혜의 근황은 확인할 수 있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정민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죽음을 이용해 보험금을 가로채고 아내와 딸을 쫓아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죠. 더구나 아린을 보육원에 보내려 했다는 사실은 그의 심장을 찢어놓았습니다. 정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를 진정시키고 냉정하게 생각해야 했죠. 이제 그에게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족을 되찾는 것,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죠. 다음 날 정민우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서에게는 개인적인 일로 잠시 비즈니스 트립을 다녀오겠다고만 알렸죠.
서울에 도착한 정민우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윤지영과 아린의 현재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강남역 근처 오래된 다세대 주택 그곳에서 모녀가 반지하 방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탐정은 추가로 윤지영의 일상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아린의 학교와 하교 시간, 그리고 그들의 생활 패턴까지. 저녁 무렵 정민우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잠시 후 윤지영이 종업원 조끼를 입고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죠. 5해가 지났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다만 고단한 삶의 흔적이 얼굴에 드리워져 있었죠. 윤지영은 피곤한 발걸음으로 편의점에 들어갔고 정민우는 그녀를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직접 다가가 모든 것을 밝히고 싶은 충동이 들었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먼저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마쳐야 했죠. 지영아 정민우는 속삭였지만 입 밖으로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먼저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정민우는 법률사무소를 찾아 시어머니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보험금 횡령, 위장 장례, 그리고 사망증명서 위조까지 모든 범죄 행위를 상세히 조사했죠. 그는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홍말순이 자신의 사망을 이용해 보험금을 가로챈 것은 명백한 범죄였으니까요. 이어서 정민우는 서울 강남의 재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그 중에는 홍말순이 살고 있는 고급 아파트 단지도 포함되어 있었죠. 정민우는 JH그룹의 회장으로서 모든 권한을 활용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완벽한 복수를 준비했죠. 학교 앞에서 정민우는 교복을 입은 아린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10살이 된 딸은 제법 크고 씩씩해 보였습니다. 아린이 친구들과 웃으며 하교하는 모습에 정민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조금만 기다려 아가. 아빠가 곧 돌아갈게 정민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정민우는 자신의 죽음에 관한 모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는 아직 실종자 상태였고 사망 확정까지는 7년이 필요했죠. 하지만 정민우는 기다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되찾을 시간이었으니까요. 강풍이 몰아치는 날 정민우는 어머니 홍말순의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고급 현관문 앞에서 그는 잠시 망설였죠. 하지만 아내와 딸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건물 경비원이 정민우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지만 그의 고급 수트와 당당한 태도에 더 이상의 질문은 하지 않았죠. 누구세요? 홍말순의 목소리가 인터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정민우는 심호흡을 하고 답했죠. JH그룹 회장입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자 방문했습니다. 정민우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홍말순이 나타났습니다. 5해 전보다 더 화려해진 옷차림과 장신구가 눈에 띄었죠. 홍말순은 정민우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완전히 잊었거나 혹은 기억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시간이 흘러 정민우의 모습이 많이 변했기 때문일 수도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떤 용건이신가요? 홍말순이 비즈니스 톤으로 물었습니다. 정민우는 모자를 벗었습니다. 홍말순은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천천히 눈이 커지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들고 있던 차 잔이 떨어져 카펫 위에 깨졌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정민우의 말에 홍말순은 문간에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눈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세계적인 기업 JH그룹의 회장으로서 홍말순은 정민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눈빛만큼은 확실히 아들이었죠. 민우야, 정말 너니? 홍말순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정민우는 냉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낯선 사람처럼 말이죠. 거실에서 정민우는 어머니의 호화로운 생활 흔적을 둘러보았습니다. 명품 가방, 고가의 미술품, 그리고 금으로 된 장식품들. 모두 자신의 죽음으로 얻은 보험금으로 산 것들이었죠. 벽에는 홍말순이 사교 모임에서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민우의 영정사진과 함께 찍은 것도 있었죠. 불쌍한 어머니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거니? 우린 네가 사고로 모두 너를 찾았는데 홍말순의 말에 정민우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어머니는 서둘러 사망증명서를 발급받으셨더군요. 보험금도 전부 챙기시고요. 정민우는 서류 가방에서 증거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보험 청구서, 사망증명신청서, 그리고 재산 이전 내역까지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죠. 홍말순은 서류들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제 아내와 딸을 집에서 쫓아내고 아린이를 보육원에 보내려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정민우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홍말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 앞에서 그녀는 말문이 막혔죠. 그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허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그건 다 내 처가 불길해서 우리 가문에 재앙을 불러올까봐. 홍말순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정민우는 어머니의 변명을 무시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죠. 재개발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2달 안에 철거됩니다. 보상금은 시세의 절반 수준일 겁니다. 그의 말에 홍말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럴 수 없어. 내가 살고 있는 집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니? 홍말순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정민우는 무감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비즈니스입니다. JH그룹의 회장으로서 내린 결정이죠.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곧 검찰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보험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로요. 민우야, 제발. 내 아들이잖니? 홍말순이 정민우의 팔을 붙잡았지만 그는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저는 당신 아들이 아닙니다. 당신이 버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을 뿐이죠. 정민우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서기 전 그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지영과 아린을 찾아갈 겁니다. 그들이 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문을 닫고 나오는 정민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어깨에 짊어진 무게가 조금 덜어진 기분이었죠. 정민우는 호텔로 돌아와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죠. 바로 윤지영과 아린에게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타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정민우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을 바라보았습니다. 5해 전 그가 잃어버린 도시였죠. 그리고 이제 그는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딸을 위해,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 정민우는 다음 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올 재회의 순간을 위해. 홍말수는 아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협박으로 생각했지만 다음날 배달된 퇴거 통지서를 보고 현실임을 깨달았죠. JH그룹이 재개발 사업권을 확보했고 홍말순의 아파트는 첫 번째 철거 대상이었습니다. 보상금 역시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홍말순은 변호사를 불러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럴 순 없어. 내가 이렇게 당할 순 없다고 홍말순은 법률 사무소를 찾아갔지만 계약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보상금 역시 시세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었죠. 홍말수는 다른 주민들을 모아 항의를 시도했지만 누구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이웃들에게 보여준 거만한 태도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죠. 한편 정민우는 윤지영과 아린이 살고 있는 반지하 근처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가족을 지켜보며 재회할 순간을 기다렸죠. 사무실 벽에는 윤지영과 아린의 일상을 담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딸을 기다리는 윤지영, 친구들과 놀고 있는 아린, 편의점에서 일하는 윤지영의 모습까지. 정민우는 그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싶었죠. 어느 날 정민우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윤지영이 일하는 곳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년 만에 아내를 직접 마주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정민우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지영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계산대에서 인사했습니다. 정민우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죠. 5년 만에 아내를 가까이서 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윤지영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마르고 눈 밑에는 피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정민우는 무엇이라도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이 상자를 윤아린 양에게 전해주세요. 그림 콘테스트 상품입니다. 정민우는 목소리를 가능한 한낮게 바꾸어 말했습니다. 윤지영은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받았습니다. 아린이가 상을 받았나요? 어떤 대회였죠? 그녀의 질문에 정민우는 당황했습니다. 자선 전시회에 출품된 그림입니다. 잃어버린 가족에게라는 주제였죠. 정민우는 서둘러 대답하고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먼저 시어머니의 악행에 대한 정의로운 심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윤지영과 아린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다음날 홍말수는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이 동결되었다는 통보였죠. 정민우의 보험금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홍말수는 자신의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모두 거절했죠. 그때서야 홍말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인맥이란 돈과 권력 앞에서만 빛나는 허상이었다는 사실을요. 정민우의 여동생 정다혜도 형부가 귀환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형부의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경비원에게 출입을 거부당했죠. 다혜는 그제야 자신이 지영에게 했던 모든 행동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발 오빠를 만나게 해주세요. 설명할 게 있어요. 다혜는 정민우의 비서에게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민우는 면회를 거절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 남았죠. 가족과의 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정민우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지영과 아린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5년 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민우는 그 사진을 품에 안았습니다. 이제 곧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죠. 윤지영은 아린이 받은 선물 상자를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파란 줄무늬 셔츠와 종이로 만든 꽃,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민우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의 한 건물 앞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였죠. 윤지영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5해 동안 꿈에서도 그리던 남편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엄마, 이거 아빠 물건 아니야? 아린의 순진한 물음에 윤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주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죠. 강남의 한 카페, 내일 오후 3시. 윤지영은 밤새 뒤척였습니다. 가야 할지 무시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이것이 누군가의 장난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셔츠와 종이꽃은 너무나 특별한 것들이었습니다. 정민우만이 알고 있는 추억의 조각들이었죠. 엄마, 내일 학교 안 가도 돼? 아빠 만나러 가고 싶어. 아린이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윤지영은 아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알았어, 내일은 학교에 안 가도 돼.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마주할 용기가 필요했죠. 다음 날 오후 윤지영은 용기를 내어 아린의 손을 잡고 카페로 향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고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죠. 만약 정말 정민우라면 그동안의 시간은 어떻게 된 걸까요? 어쩌면 그는 그들을 잊고 새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윤지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창가에 앉아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고급 수트를 입은 그 남자는 분명 정민우였습니다. 하지만 많이 달라져 있었죠. 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윤지영은 남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린은 달랐습니다. 아빠, 아린이 외치며 달려갔습니다. 정민우는 아린을 안아들었고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린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죠. 비록 아버지의 모습을 온전히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가슴으로는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윤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려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죠. 정민우는 아린을 안은 채 천천히 윤지영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우, 정말 당신이에요. 윤지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민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윤지영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남편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죠. 꿈이 아니었습니다. 세 사람은 카페 안쪽 자리로 옮겨 앉았습니다. 정민우는 지난 5년 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죠. 사고, 기억 상실, 미국에서의 새 삶, 그리고 딸의 그림을 통해 기억을 되찾은 과정까지. 윤지영은 정민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였지만 현실이었죠. 당신이 살아있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윤지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분노도 있었습니다. 왜 진작 찾아오지 않았는지, 왜 그들을 버려두었는지, 기억을 잃었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라도 가족을 찾아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잊었다면서요? 그럼 이젠 기억났으니 다시 돌아왔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요. 윤지영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대신 그는 서류 가방에서 증거들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범죄 행위, 그리고 그가 준비한 복수에 대한 계획까지. 윤지영은 서류들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홍말순이 저지른 악행들이 모두 드러나 있었죠. 이제 다 끝났어요. 어머니는 모든 재산을 잃었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정민우의 말에 윤지영은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이미 그들은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죠. 더 이상의 증오와 복수는 원치 않았습니다. 윤지영은 정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만해요. 이미 충분해요. 우리는 그저 함께 살고 싶을 뿐이에요. 윤지영의 말에 정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있었죠. 아내와 딸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윤지영의 따뜻한 손길이 그의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당신과 아린이 겪은 고통에 비하면 이건 시작도 아니에요. 정민우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아린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린 눈에는 맑은 기쁨이 가득했죠. 아린에게는 복수나 과거의 상처보다 가족이 함께하는 현재가 더 중요했습니다. 아빠가 진짜로 돌아왔어. 엄마, 이제 우리 같이 살 수 있어? 아린의 순수한 질문에 두 사람은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눈빛 속에서 그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정민우는 아린을 끌어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순간 그는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그래, 이제 우리 같이 살자. 정민우의 말에 아린은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5년 만의 가족 식사였죠. 정민우는 미국에서의 생활과 JH그룹에 대해 이야기했고 윤지영과 아린은 그동안의 일상을 들려주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저녁 시간이었죠. 한편 홍말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오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보험 사기, 재산 횡령,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고급 아파트는 이미 퇴거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모든 은행 계좌는 동결되었죠. 그녀의 소셜미디어에는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아들 돈으로 호화 생활했다는 그 여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홍말수는 마지막 희망으로 정민우를 찾아갔죠. 그가 머물고 있는 호텔 로비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화려한 옷차림이 아닌 소박한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민우야, 제발. 난 내 어머니잖니. 홍말순의 애원에 정민우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 어머니였던 건 5년 전에 끝났습니다. 아내와 딸을 내쫓은 순간부터요. 정민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홍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정민우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죠. 그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스치듯 지나가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사람을 버린 당신 결국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정민우의 말은 홍말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날 저녁 정민우는 새로 마련한 강남의 아파트로 윤지영과 아린을 데려왔습니다. 넓고 쾌적한 집이었죠. 아린은 신이 나서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자신의 방을 발견하고는 환호성을 질렀죠. 방 안에는 아린이 좋아할 만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윤지영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5년 동안 꿈에서도 그리던 순간이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그녀는 거실 창문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다 꿈이 아닐까요? 윤지영의 물음에 정민우는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민우는 윤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였죠. 꿈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해요.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은 오랜만에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아리는 아빠에게 5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쉴 새 없이 이야기했죠.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매년 아빠를 위해 그렸던 그림 이야기까지. 정민우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놓쳐버린 시간들이 아쉬웠습니다. 아빠, 내 그림 보고 정말 기억이 돌아왔어. 아린의 물음에 정민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그림이 아빠의 길잡이가 되어줬어. 정민우는 아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윤지영은 남편과 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5년의 고통이 한순간에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희망이 피어났죠. 정민우는 아내에게 다가가 5년 만에 처음으로 입맞춤을 했습니다. 윤지영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죠. 며칠 후 정민우는 회사 일을 정리하기 위해 미국으로 잠시 떠나야 했습니다. 잭슨 부부에게 모든 사실을 설명하고 한국에서의 새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공항에서 윤지영과 아리는 정민우를 배웅했습니다. 꼭 돌아올 거죠? 윤지영의 불안한 물음에 정민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2주 후에 영원히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정민우는 윤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리는 아빠에게 새로 그린 그림을 건넸습니다. 파란 줄무늬 셔츠를 입은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신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번에는 그림 아래에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민우는 그림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2주 후 정민우는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윤지영과 아리는 그를 위해 작은 파티를 준비했죠. 집안은 풍선과 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정민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정민우는 감동해서 두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새집 거실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민우는 한국 지사를 설립하여 직접 운영할 계획이었고 윤지영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대학원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 했죠. 아린은 우리 이제 진짜 가족 맞지? 아린의 질문에 정민우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시작이야. 정민우의 말에 아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정민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죠. 5해 동안의 방황, 기억 상실, 그리고 복수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그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았죠. 윤지영이 정민우의 곁에 다가와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대신 희망과 사랑이 가득했죠.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해요. 과거는 잊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요. 윤지영의 말에 정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민우는 윤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모든 상처와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느낌이었죠. 거실에서 아린이 종이접기로 꽃을 만들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웠습니다. 사랑해요. 지영. 정민우가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민우. 윤지영도 같은 마음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의 속삭임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죽음으로 끊어졌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 버려졌던 사람들이 마침내 행복을 찾은 순간이었죠. 가끔은 운명이 잔인하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힘이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린이 만든 종이꽃이 식탁 위에서 빛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처럼 빛나고 있었죠. 정민우, 윤지영, 그리고 아린. 세 사람의 가족은 이제 다시 완전해졌습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한 달 후 정민우는 한국 지사 설립을 완료했고 윤지영은 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아린은 새 학교에 적응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죠. 그들의 삶은 비로소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홍말수는 결국 모든 재산을 잃고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 거의 외출하지 않게 되었죠. 정다혜도 사회적 지위를 잃고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끔 정민우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정민우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어느 주말 정민우는 가족과 함께 한강공원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아리는 자전거를 타며 신나게 달렸고 정민우와 윤지영은 벤치에 앉아 그런 딸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행복해요? 정민우가 윤지영에게 물었습니다. 윤지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어요. 당신이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민우는 윤지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돌아온 게 아니라 우리가 새로 시작한 거예요. 두 사람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그들의 것이었으니까요. 정민우는 더 이상 복수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바로 가족과의 시간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아린이 자전거를 타고 돌아와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이었지만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죠. 엄마, 아빠, 우리 이제 영원히 함께 있을 거지? 아린의 질문에 정민우와 윤지영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그럼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정민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아니었고 그저 한 가정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정체성이었죠. 그날 밤 아리는 새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 사람이 한강공원에서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림 아래에는 우리의 새 시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민우는 그 그림을 사무실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매일 보면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기억하기 위해서였죠. 윤지영은 그날의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 모든 고통과 상처를 이겨내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민우가 돌아온 것은 기적이다. 그리고 이 기적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이다. 정민우, 윤지영, 그리고 아린. 세 사람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죠. 앞으로도 많은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이 있겠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민우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미래에는 윤지영과 아린이 함께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원하던 전부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시작이구나 정민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행복한 결말이 아닌 새로운 이야기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백만장자 회장으로 돌아온 것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 이야기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주인공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에 대한 사랑과 희망을 놓지 않은 윤지영, 그리고 어린 나이에도 아빠를 잊지 않고 그림으로 마음을 전했던 아린, 덕분에 기억을 잃었던 정민우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의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진심 어린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다양한 사연들이 궁금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실감나고 충격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연 듣다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